풀무원샘물 일양공장 이성룡 공장장님, 우정호 주식회사 우정 대표님 무대 위로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매일 중앙 자리 한번 착석을 하실까요? 제가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도 인사 먼저 좀 드릴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 착석하겠습니다. 저도 진행석에 있다가 이 중앙에 와서 시민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요, 어쩐지 모든 분들의 열정이 가득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 오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장님께서 반갑게 환영을 해주셨고요. 이제 취임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정 성과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안병호 시장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드리니 마땅할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앉아서 좀 괜찮으시죠? 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한 1년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됐을 때 금방이었는데 또 6개월이 훌쩍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항상 시정이라는 게 이제 끊임없이 파도처럼 계속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대시장님들이 해오던 일도 제가 또 이어받아서 해야 되고, 또 제가 여러분하고 또 약속한 공약 사항도 또 이행을 해야 되고, 또 들어와서 또 세운 사업도 또 구상을 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온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시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이 행사하기 전에 우리 이제 부산대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계획문을 언급한 것도 이제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알게 되고 하면서 오늘 그 계획문을 제출했는데,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여러분도 뭐 한번 모아서 또 계획 사과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으로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유대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은 하지만은 또 이쪽 면은 또 이쪽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또 한쪽 분들은 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저도 며칠이 좀 있습니다. 시장직은 어차피 욕먹는 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께서 제가 다니다 보면 너무 이제 민원도 많고 한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참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잠시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 날 한번 이제 저녁 약속이 제가 집에서 걸어서 나가는데 놀이터 부분을 지나는데 한 초등학교 한 3, 4년 된 애들이 한 10명 정도 저한테 쫓아오더만 쌍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저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놀이터 안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장님요, 저게 스프링이 고장나서 위험해요. 바닥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우리의 물을 까졌어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어른들이 밤에 놀이터에 와가지고 술 마시고 맨날 저기 쓰레기 다 버리고 와요. 쓰레기 좀 하나 놓아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니네들까지 이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나? 제가 이제 주로 또 밤에도 거의 매일 삼동 이렇게 가옥동 긋고 아침에도 걸어서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받는 게 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 불편함을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 먹거리를 했는데 100년 아니라
아니라도 지금 굉장히 이게 시급하게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민화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뭐 금년에 보면은 기후 변화에서 폭우 피해도 있고 강남 또 가뭄 피해도 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해야 되고, 또 AI 시대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AI와 관련돼서 가기 때문에 민랑 씨도 선제적으로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그 시대가 됩니다. 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앞으로 이제 특히 뭐 여성분들 아침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해야 되는데 한 시간 거리에 멀리 살아도 아침에 차에 샤워실 있고 뭐 화장대 있고 한 차 하나 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는 도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없는 지자체는 앞으로 다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누가 빨리 이제 개발하느냐가 아마 지자체 생산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영농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또 고민도 시작으로서는 해야 돼요. 또 불경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통합의 과정에서 밀양시가 어떤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불경 포럼이라고 우리 이제 불경 쪽에 있는 기업인들 뭐 대학 총장님들 좀 모임이 있는데 제 사무실을 한번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만 하면서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불경 통합청사를 밀양으로 저 그거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민들도 많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지자체 하면서 그 봐온 게 많이 있잖아요. 끔찍한 사실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진짜 뭐 하느냐고 벌써부터 독촉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벌써 뭘 큰 업적을 내나가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는 제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부서에다가 많이 뿌려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도 당연히 또 금지방 사업도 해야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밀양의 브랜드 가치를 개인이나 단체나 우리 시나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들께서 아무튼 우리 밀양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이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 콘서트에 뭐 많은 그런 질의나 답변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경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는요, 시정 전반에 대한 공통 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성과 영상을 보시고 해당 분야에 계신 패널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토론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텐데, 토크 콘서트가 지난해 제가 시장님을 찾아뵙고 거의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뵙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그리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힘주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 근데 이미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죠? 어떠셨어요? 예, 뭐 여전히 저는 현장 위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한 방문한 지역이 한 120군데 정도 현장이. 그다음에 이제 또 소담 소통이라든지 소통하기 좋은 날 또 우리 이제 민원 상담의 날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걷다 보니까 또 주말 같은 데도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 다 건의하십니다. 아무튼 뭐 시장 보려면 다 건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아이돌 봄이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하고 좀 한번 만나서 한 10분 정도씩 만나서 간담회를 해봤는데 네. 그때 정말 가슴 찡한 감동을 많이 느꼈고 이분들이 참 저렇게 정말 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정도로 이렇게 한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혹시 우리 달팽이 전망대로 들어보셨어요? 강북동에? 아직 못 가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인터넷에서 SNS에서 핫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얼마나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그 교통이 강북동 전체에 막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 현장에 가봐야 답이 나오니까 가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에 그냥 갑자기 그냥 생긴 일이니까 나와서 당번을 쓰면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거기 가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밀양도자기 공장에 좀 이제 터가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만들면 좋겠다 해서 오자마자 바로 제가 거기 주차장 검토해보려 했는데 밀양도자기에서 또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써도 좋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음 날 바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한 7, 80째 이렇게 딱 대고 이제 현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봐야 답이 나온다.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답을 하나 찾아주심에 너무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신 거죠. 역시나 이렇게 발빠르게 또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시정 슬로건을 우리 혁신과 포용, 내실이 강한 밀양으로 정하셨는데요. 혁신이라는 이 차가운 단어가 있고요. 포용은 개인적으로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조금 조화를 시켜서 시정 운영에 반영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너무 차갑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검사할 때부터 너무 차갑게 보인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혁신 그러면 좀 차가운다는데 아무튼 우리 일단 혁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공직사회가 특히 좀 혁신이 되지 않느냐.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모토로 삼은 게 공직사회 혁신인데 10년 만나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너무 늦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네. 피동적이다, 마인드가 닫혀있다. 사실 이게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혁신을 시험 거고요. 특히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옆에 시장님들이 우리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놓으셨죠. 그럼 이제 지금쯤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많이 가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제 밀양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좀 특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혁신을 시험 거고요. 또 혁신만 하면은 우리 사회생각자들은 돈을 못 받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다운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애들을 우리 돌봐주고 청년들도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어르신들도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줘야 되고 또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복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포용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혁신 다음에 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어떤 혁신과 포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실 있는 밀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어쨌든 외형 성장에서 벗어나자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어떤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혁신과 포용, 내실이 강한 밀양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듣고 보니까 혁신과 포용이 적절하게 좀 어우러질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진력은 이때 시민 여러분들 조금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 오프닝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토론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래 빽빽할 미 볕야 빽빽하고 촘촘한 볕이 사시사철 밀양을 비추니 돼지는 만물을 소생하고 사람은 활력이 넘쳐 흐른다. 진심을 다하는 불공 교육 복지로 이심전시 품격을 높이는 문화 관광 체육으로 유유자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경제 일취월장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농촌
유비무환. 살고 싶은 밀양에서 살고 있는 밀양. 우리는 밀양의 살원이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각 분야별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어쩜 이렇게 사자성어가 찰떡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중에서 밀양시 제9대 시정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돌봄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최초의 맞춤형 통합돌봄 거점센터인 밀양타봄센터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밀양클래스업과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경남 진로교육원까지 밀양형 원스톱 교육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평생학습관 건립과 밀양 공공사무조리원 이용료 감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 등 더 많은 아이들과 사무들이 좋은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걱정 없이 믿고 맡기는 다봄센터가 있어 든든합니다. 복지에도 진심인 밀양은 관내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구축,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치매 검사 및 돌봄 강화와 청년 지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지원과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위해 가곡도, 구곡면, 청도면, 우안면에 주민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상남면 예림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도시 밀양을 만들어갑니다. 내 곳이 부럽지 않은 혜택과 지원으로 더 젊어진 밀양에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매일매일 살기 좋은 밀양이 최고야.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돌봄 교육 복지 분야에 있어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제가 공통 질문 먼저 드리고 저희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밀양시 변화를 보면은요, 유독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가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7억 원이 투입된 밀양 다봄센터부터 494억 원 규모의 경남진로교육원, 그리고 화면에서 보셨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 인프라가 확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어떤 큰 그림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밀양시가 교육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시장되기 전에 공약으로 제1호 공약으로 돌봄과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어쨌든 돌봄과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도시는 생존할 수 없다. 그게 기본 대입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 아이들을 위한 다운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또 클래스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또 평생교육이라든지, 또 지능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선순환 구조, 밀양에서 태어나고 밀양에서 교육을 받고 밀양에서 일을 하고 다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인재를 키워보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생각으로 교육 인프라에 우리는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돌봄 교육 분야 패널로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의 김성숙 관장님과 좀
조금 열띤 토론을 한번 펼쳐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토론에 제가 대표는 아닌데요.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잠깐 드리기 전에 우리 시장님은 그 냉정한 시장님이 아니시고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친화적인 시장님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근 지역의 그 청소년들은 시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하는 도시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시장님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너무 평소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장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이제 개별 사업들이 교육 선순환이라는 하나의 큰 비전 아래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점은 이 훌륭한 인프라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가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에서부터 또 중고교 학습 지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밀양형 교육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실지 조금 더 그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수 관장님한테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실험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뭐 인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책임지고 잘 해주시겠죠.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돌봄 지금 다봄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다봄센터는 뭐 지금 밀양초등학교에 지금 시설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곳이 적합한 장소라서 했는데 이 다봄센터는 우리 밀양 지역 이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10개 학교의 아이들을 모아서 돌봐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이제 사실 다봄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아이들 단순히 데려다가 뭐 먹여주고 뭐 데리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좀 공급을 해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이제 막 들어간 1, 2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이제 키워서 또 이제 중고등학교로 가면은 지금 클래스 프로그램 이 교육발전 특구가 되는 것을 이제 대상 확보해서 올해 한 7억 정도 들여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진로 컨설팅이라든지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 이제 진로 교육은 밀양시에서 한 100억 투자를 했고요. 또 부지도 무상으로 밀양시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 탐험을 하게 만들고 또 아울러 이제 지금 그 과거 도서관에 있던 자리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빨리 늘려서 거기서 다시 또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 교육을 만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합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통합 플랫폼 구조 그 이제 프로그램 들어오면 어떤 거든 신청하고 여기가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서 아무튼 교육의 선선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다봄센터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인프라들이 사실은 시내권에 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다소 어떻게 보면은 소외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또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교육 돌봄 혜택을 읍면 지역까지 조금 확산해서 밀양 어디에 살든지 좀 교육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수도권과 지역에 지금 격차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이제 격차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봄센터는 밀양초등학교 있지만은 시내권 중심으로 한 10개 학교를 다 이제 건축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읍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이제 IQ 매운틀을 활용해서 읍면 지역도 좋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그동안에 굉장히 교육 환경이 열악했는데 지금 저희 공무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한 1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이제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을 지금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무안, 청도, 구북, 그다음 또뭐 우리 삼문동 이렇게 이제 쭉 평형복지센터, 그다음 상동도 앞으로 할 겁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각 이제 우리 복지센터 안에다가 어린애들을 위한 어떤 돌봄 시설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차별받지 않는, 그래서 읍면 지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뿐 아니고 초중고생을 다 거기서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지금 다공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좀 수행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남은 왜 빠지면 하남도 이번에 인지비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뭐 다 함께 키움터라고 해서 뭐 이제 하남 지역이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복합타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지도지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뭐 읍면에 사는 우리 친구들이 절대 차별받지 않게 제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공부하고 같이 인프라가 같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분의 돌봄 교육 복지 분야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또 옮겨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장님의 말씀까지 함께 들여다봤고요. 우리 밀양의 돌봄 교육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 조금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복지 분야 패널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은혜제가복지센터의 최동근 대표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본 질문이 앞서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밀양 시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좀 인구 10만이라는 시민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에서 염려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인구 감소는 뭐 수도권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포커스가 인구 10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을 어떻게 더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것인가, 거기에 행정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다 보면은 결국 인근 도시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싹튼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삶의 질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뭐 상남면 도시가스 도급 사업 그리고 가옥동의 상산울림센터를 비롯한 금방 김승숙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권역별 그런 돌봄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까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시민들의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나올 것인지 시장님의 비전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역시 공무원 출신이니까 좀 예리한 질문 하시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살고 있는 현재 밀양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면 밖에 분들이 자연스럽게 밀양으로 유입될 겁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편리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초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에리님이 도시가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시장을 와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으로 공무원 모았다가 되지 도시가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인맥을 활용해서 이제 뭐 도시가스 문제 이게 왜 이제 에리님이 중요하냐면은
도시가스가 예림으로 넘어가야 그 다음에 상남 지역을 커버하고 하남으로 가고 무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지금 구조상으로 밀양 전체를 커버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길을 뚫고 났으니까 밀양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사업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라든지 또 상수관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동에 나가면은 이제 그건 다 지하에 깔리는 시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많이 투자해도 나중에 공직 시장으로서는 시장이 뭐 했다는 표시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건물 짓고 이렇게 나면 지금 안시장 있을 때 했지 라고 하는데 도시가스 깔고 뭐 하수도 넣고 상수도 넣어봐야 저한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여행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할 부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옥동 쪽에 지금 필요한 뭐 상성 올림 센터라든지 또 체육관이라든지 또그 사회복지 중앙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청도면, 무안면, 삼남진, 뭐 부북면, 또 상동면, 또 이런 또 아까 하남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의 또 인프라들은 또 구축을 해야만이 그것도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제 한번 좀 느끼실 건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가옥동에서 이제 이 용도봉 통해서 그 암세트를 넘어가는 다리가 교통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 밀양에 돌아오자마자부터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이제 만들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성남에서 지금 사포로 넘어오는 터널 저것도 굉장히 밀양으로 봐서는 뭐 급선무인데 지금 저게 제가 와보니까 공사비가 78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고민과 고충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패널로 참석하기 위해서 행안부 인구 통계자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의 65세 어르신의 한 35,800여 분. 보면 밀양시 인구의 한 36%가 65세 어르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밀양시는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뭐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라는 게 사후 대응적보다는 사전적 예방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선제적 그리고 예방적 복지 정책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며 또 모든 시민을 아울러 수 있는 든든한 밀양형 복지 체계를 어떻게 한번 이끌어 나갈 건지 시장님의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동근 우리 패널님이 사실은 이제 복지 전문가죠. 그래서 아마 좋은 질문 하셨고 참 이제 방금 민공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해운대 구청이 밀양시하고 모hen명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한번 뵈러 이제 제가 갔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해운대는 별 인구 문제 걱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해운대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운대가 43만을 찍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금 37만 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해운대마저도 뭐 지역이라는 걸 인구가 그렇게 감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인구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복지 문제, 선제적 예방적 문제 복지를 좀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린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어르신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때는 뭐 출발점이 비슷할 수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아이들이 한번 뒤처져 버리면은 평생을 이제 계속 뒤처지게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다봉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경제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어떤 좀 동일한 어떤 출발점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다문화 가정도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쳐져버리면 진짜 못 따라갑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학습 부분에서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어릴 때부터 아무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계속 닦아줘야만이 나중에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5%, 6%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사실 어르신들 거의 나이 연세 드시면 지금 요양원 가고 뭐 치매 안정돼서 제대로 이제 사회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실 우리가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뭐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즐겨서 건강을 좀 유지시키게 만들고 또 경로당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치매에 이르지 않는 비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좀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 중에 우리가 그 지역이 조금 편중이 되지 않을까, 시대권에 비해서 없는 지역이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돌봄센터를 가장 먼저 건립한 곳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저도 거기 시설 견학을 갔다 왔는데 오히려 이런 돌봄은 우리 밀양시와 같은 중소도시가 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그 돌봄센터가 프로그램을 한 가지 하려면 이동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서울시는 교통이 체력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권역별로 그런 돌봄센터를 통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또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복지 부분에 돌봄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밀양시가 정말 시민의 행복한 도시 그리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역수정 설명을 드리면 어제인가 이제 우리 또 직원들이 마포구에 갔다 왔습니다. 왜 보냈냐면 마포구에 지금 그 이제 경로당이나 이 시설에다가 반찬을 공급하는 사업을 잘하고 있다 해서 한번 다녀와보려 했습니다. 이제 갔는데 아무튼 우리하고는 조금 실정이 다르다. 마포구는 지금 한 21억 정도를 기부를 받아놨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본인 부담 없이 반찬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3,000여 명한테 지금 반찬을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경호당에 반찬하고 국물만 갖다 주고 경호당은 밥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데 요즘 다녀보면은 아무튼 어르신들 이 식사 문제 제일 걱정하십니다. 앞으로 밀양시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당장 한번 그 시도해볼 작정입니다. 지금 이제 어르신들 경호당에 그 29만 원만 드리고 이제 경호당에 식사하러 가는데 그 29만 원 또 누가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아무튼 그런 시도를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예산 확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께도 좀 뜻이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가 있다면 더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시민들에게 조금 체감이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분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밀양의 문화, 관광, 체육의 변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밀양의 일상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2025 올해 문화도시 선정에 빛나는 품격 있는 도시 밀양은 2025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2년 연속 선정, 2025 행정안전부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역 로컬 문화로 도시 재생의 가치를 살리는 복합문화공간 12달 조성과 밀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삼남진 낙동 선셋 디지털 타워 조성,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영남 알프스 산림휴양 관광벨트 확대 조성과 얼음골 신비 테마관 조성, 밀양 아리랑 디지털 정원 조성,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으로 밀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의 자랑,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전통을 넘어선 혁신으로 큰 감동을 주었고, 올해 처음 선보인 밀양 슈퍼 페스티벌은 한여름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밀양의 여름을 가득 채웠으며,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의 인기로 밀양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 개최 유치에도 전력을 다해 스포츠 관광 도시 밀양의 브랜드를 강화하며 앞으로도 문화와 관광, 스포츠의 힘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도시 전체를 더 젊고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우리 밀양에는 선샤인 테마파크 있다. 부럽지? 밀양으로 놀러와. 너무 깜찍한데요? 네. 꼭 놀러 오세요. 이런 뜻을 또 전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제가 먼저 또 공통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올해 문화도시 선정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24개 법정 문화도시 중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된 건데요. 이 영예로운 타이틀을 활용을 해서 밀양의 문화관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올해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9월 초에 이제 영등포 구청에서 열리는 문화도시 박람회에 가가지고 이제 현판을 받아왔는데 곧 시청 앞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문화도시 선정은 여기 계시는 문화인들,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 덕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장병수 센터장도 또 열심히 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 이제 우리가 그래도 보통 문화도시에서 1등을 했으니까 문화시민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행류의 기회를 앞으로 이제 많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제 문화가 문화로만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문화가 또 산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만큼 또 경제적인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올해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비어져 있던 그 밀양대학을 해설문화 캠퍼스로 살리면서 그게 이제 주요한 어떤 컨텐츠가 됐고, 아울러 또 이제 이 지역 대표 예술단체 그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이제 받은 건데,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게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를 살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랑이라는 정말 좋은 주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또 우리 전국에 없는 무형유산 연합회 이용을 해내는 거 계시지만, 또 이 전국에 무형유산 가보면 한 도시 하나 정도가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5개 도시가 없습니다. 아리랑까지 하면 6개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컨텐츠를 잘 또 키워 나가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쭉 해왔던 아리랑대 축제, 올해 오디세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전국적으로 어쨌든 또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또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문화 행사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제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겠고, 또 아까 잠시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처음으로 해본 그 물축제라든지 또 외계인 축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만의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문화자원도 잘 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되면 그래도 밀양 문화를 한 단계 세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화 시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단계들을 거쳐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문화 관광 분야 패널로 한 분이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죠. 밀양 문화도시센터 장병수 센터장님께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네,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의 장병수라고 합니다. 선주에 이렇게 밀양이 어떤 도시 브랜드, 도시 브랜드가 더 높아야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역시 문화 관광을 통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는데요. 밀양이 우리 영남알프스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선생 테마파크도 있지만은 국립등산학교 또 도래자 휴양림 등이 아마 우리 영남알프스의 산악관광에 있어서 대표적인 어떤 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 한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밀양을 완전히 이렇게 투어를 한다든지 기회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남알프스에 오셨을 때 이제는 이게 지역의 그 시내권, 영남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우리 시내권의 우리 상권과 또 이렇게 우리 지역 사람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되게끔 소비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이랄까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참 그동안에 어쨌든 시내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이 많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 아까 특히 또 부산대학과 어떤 그 밀양대학이 통합된 이후로 더욱더 우리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관광을 통해서라도 좀 경기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빼지 못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플러스 지금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영남로 뒤편 쪽에 보면은 이제 디지털 정원 사업을 지금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마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야간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쭉 뭐 한 1~2km 정도 돌면서 관광하는 코스인데 이제 이런 자원들을 또 이제 활용하고 해서 어쨌든 거기에 영남로나 디지털 정원이나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거쳐서 동가리 시장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뭐 우리 해천 쪽에 가면은 의료기능관지 의료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 회전 상상도 있고 이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먹거리가 계속 부족하다는 게 지금 많은 어떤 외부인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특히 라면들이라는 뭐 이런 핫한 것을 좀 만들어서 이제 영남로에 오신 분들이 좀 전통시장을 거쳐서 동가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축제를 계속 특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랑 대축제를 좀 변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변신을 좀 시도했지만은 그 정도 변신보다는 정말 획기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변화를 좀 시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금 이제 곧 있을 문화유산 여행 이런 행사도 참 좋은 행사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우리 밀양만의 어떤 특색을 살리면 좋지 않겠나. 특히 이번에 여러분 한번 여행에 와 보시면 그 꽃불놀이 아마 볼만할 겁니다.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올해 좀 더 준비를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특화를 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내관광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원이 많습니다. 그 자원 많은 거 잘 못 알려요. 우리가. 지금 알리는 거는 신문이나 방송보다는 오히려 SNS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옥동의 달팽이 전망대. 그 우리가 사실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 생태 공원 한다고 만드는 겁니다. 사람 많이 오면 안 되는 공원입니다. 원래 생태에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SNS로 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오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내권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SNS 활동도 중요하다. SNS 활동은 여러분 시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가 SNS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시내권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뭐 이렇게 좀 차별화된, 조금 이렇게 민항이 특화된 그런 자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 밀양이 어떤 그 다른 지역과 차별시킬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못 보는 거를 밀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달팽이 공원도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외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관광객들을 지역 원도심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지역의 문화관광을 통해서 빠르게 또 이렇게 인지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같이 뭐 동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아리랑 아트센터 옆에 이제 우리 진로교육원이 들어와 있는데 진로교육원이 지금 오늘 인원이 제가 볼 때 내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한 5만 명 정도를 예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도 이제 오시면 그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사도 오고 합니다.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식당도 이용해야 되고 또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 밀양시의 프로그램도 또 이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시내권 관광을 이제 시내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선교문화체험관 여러분 이제 이림석 옆에 지금 지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벤치마킹 위해서 안동에 있는 이제 도산서원을 다녀왔었는데 사실 도산서원은 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우리 밀양은 뭐 거의 10분 거리에 다양한 우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선교문화체험관 쪽도 잘 활용하면 이 시내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감사하면서 기획적인 일을 갖게 됐고요. 무엇보다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관광에 대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체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죠. 밀양 야구 소프트볼 협회 이현아 수석 부회장님 함께 나오셨는데요. 간단 인사 말씀과 토론을 펼쳐주십시오. 네, 이현아입니다. 저는 오기 전에 우리 시청 직원분들께 제가 실은 경남야구협회 전무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고 야구계에서 전현무라고 제가 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제발 뭐 이상한 질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콘서트잖아요. 콘서트고 여러분들 조금 지루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짓궂게도 우리 대본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단답형으로 우리 시장님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죠? 네. 박수 한번.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많습니다. 네. 본론만, 팩트만. 시장님, 우리 밀양에 파크 골프가 몇 개월이 있습니까? 153개월입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153개월은 아마 국내 시군에서 최고로 많은 수준의 홀이
그러면 제가 또 야구 분야다 보니까 야구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국내 프로야구 중에 가장 좋아하는 팀. NC입니다. NC. 실은 저희 선샤인 테마파크에 아마 야구장 치고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우리 스포츠파크 야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롯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비록 육성군이죠. 3군이라고 표현하고 재활하는 친구들, 1, 2군에서 운동을 하다 다친 친구들, 육성군 친구들이 올해 우리 밀양에서 1년 내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제가 롯데 팬이었는데 롯데가 전반기에 막 2등 3등 하다가 갑자기 플레이보도 못할 정도가 돼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이미 NC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C가 우리 롯데가 1년에 치르는 공식 경기가 몇 경기죠? 130경기. 오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죠? 144경기 팀당 그렇게 치르고 있고 국내 우리 아마야구의 성지라고 하는 기장이 공식 경기가 한 350여 경기, 400경기. 그 다음에 전통을 갖고 있는 수도권의 목동야구장 한 1년에 공식 경기 한 600경기 정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밀양 스포츠파크, 우리 밀양의 공식 경기가 올해 몇 경기신지, 몇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고 칠 예정인지. 안 그러면 우리 또 시청 직원분들 지금 당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시민분들 아시는 분 모르시죠? 밀양 스포츠파크 우리 밀양 야구장의 공식 경기가 924경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제 이 경기를 전부 본인이 이제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열심히 했다기보다도 우리 적극 힘전 우리 밀양시청 직원들 그리고 지금 가시고 안 계시는 의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국내에 아까 153개 그런 파크 골프장 그런 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개장한 지 1년 6개월 몇밖에 안 됐지만 아마야구 중에 가장 많은 경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자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체육부에 어떤 지금 정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말 체육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시민들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스포츠도 이제 산업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많은 이제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이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참 제가 고마운 건 아무튼 이현아 전무가 사실 제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야구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회를 다 밀양으로 유치하려고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 뛰어다닌 결과 사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연초에 전국의 고등학교 102개가 참여하는 이마트 대회를 밀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야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대통령이 대학야구인데 그걸 작년 올해 계속 유치해가지고 그것도 한 2,000명 왔습니다. 아마야구팀들 지금 계속 불러드리고 사실 롯데는 내가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해냈냐면 지난번에 허구현 우리 KBO 총재 아시죠? 말 잘하시는 분 한번 밀양을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 미팅을 했어요. 시장님 야구장 2명 들어갈 부지만 주세요. 내가 롯데 소개해가지고 롯데 2구단 여기 와서 인섭하게 하고 앞으로 2구단도 관중 있는 경기를 하겠다. 보여달라고 그것이 자랑하려고 지금 저한테 질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 경제를 바로 살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느낄 겁니다. 지금 아까 이만기 우리 홍보대사 여기 배드민턴 대회 지금 하고 있고 뭐 야구도 곧 할 거고 막 대회가 열리면 시청 성문 쪽은 그냥 난리 납니다. 오늘다가 이제 제가 단장면 쪽에 경호당 그 개소식 갔다 와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뭐 식당에 꽉 차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슨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야구는 지금 잘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뭐 기존 잘해왔고 파크 골프 우리가 전국적으로 거의 제일 규모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월요일날 이제 오사카를 이제 우리 그 낙동강 협의회라고 경남에 3개시하고 부산에 4개 구하고 이제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낙동강 쪽에 있는 7개 다 지금 박골프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큰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예선전은 각 지역에서 치르고 뭐 이제 준결승 어디 치르고 해서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스포츠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뭐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 건강생활을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산업화가 돼서 굉장히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다녀보면은 지안이 왜 우리 읍면동에는 맨발 걷기, 황토길 없어요? 제가 정말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건의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직구준 질문을 할까봐 마이크 볼륨을 많이 조절했네요. 뭐 제가 뭐 그렇게 노력했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한 노력의 성과라고 보고, 저도 얼마 전에 일본 한일 스포츠 교류전을 제가 7일 동안 다녀와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전국체전, 일본의 전국체전이고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 선수단을 뭐 농구, 볼링, 배구, 야구 이렇게 꾸려서 제가 사절단으로 다녀왔는데 실은 아까 우리 양적 성장 어떻게 보면 팝골프 이렇게 153개골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아마야구 치고 최고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또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시민들께서 몸소 느끼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에이메현이라는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 그 시도에 방문을 했는데 또 오늘 패널도 문화계, 체육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체육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지사님이시죠? 도지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체육 대회를 같이 하시는데 체육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모두 나와서 어느 날은 문화 행사, 어떤 날은 뭐 달 어마어마한 어쨌든 그 지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이렇게 딱 잘라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도 이러한 아주 좋은 양적 이렇게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아리랑대 축제 기간에 우리 전국에 있는 유소년 야구 인원들이 와서 함께 야구 대회도 하고 저녁에 엄마 아빠랑 손잡고 아리랑대 축제 관람하고 또 체육대회를 할 때 문화 행사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믹싱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밀양시가 진정한 체육 문화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지금 시민들 시간 너무 많이 갔어. 그만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 하나 있습니다.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를 같이 좀 하라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지금 부서에서 확정된 건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작년 도체를 했고 올해는 뭐 도체하면 그 다음에는 생활축제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11월 1일 날 10월 30일부터 이제 4일 동안 하는데 11월 1일 날 트롯 세대에 나온 탑 7을 밀양 저기 우리 시생협회 공수 운영에 모셔가지고 공연할 예정인데 이거 100% 확인된 겁니까? 확정 안 되더라도 이제 확정을 시키려고 이제.
근데 이제 예산은 다 해놨는데 아무튼 기대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육 분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도 경남 야구협회 홍보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지는 몰랐어요.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야구에 대한 열정이 밀양으로 유치를 많이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 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구나를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산업경제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미래형 산업단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1단계 준공으로 양질의 첨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되는 밀양은 이러한 독보적인 투자 환경과 미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기회발전 특구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2,797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823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약속하며 밀양의 미래를 더욱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수소환경 소재 부품 기업 지원센터,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 기술 개발부터 기업 지원까지 나노 3단 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도시. 밀양은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복지를, 기업에게는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과 고속도로 개통 및 교량 개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여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걱정 없이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 밀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살기 좋은 정지 환경으로 밀양에 정착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마다 큰 힘이 되는 밀양에서 오늘도 살만합니다. 너무 자부심이 생기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통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착공한 나노융합 국가산단 1단계가 드디어 올해 준공이 되었고요. 삼양식품이 제1공장이어서 제2공장을 지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나노 3단을 중심으로 해서 밀양의 산업 지도를 조금 더 어떻게 바꿔가고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자족 도시로 밀양을 만들어갈지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려주십시오 라고 도착해 있네요.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좀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산단 지금 법적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근데 준공승인 일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산단라면은 미리 이제 선착공을 했어요. 지금 계획이고 산단라면이 지금 내년 매출 목표가 1조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공장 2공장까지 해서 1조를 목표를 하고 있고 산단라면이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산단라면이 밀양 국가산단에 들어갔을까? 다 대기업에서 궁금하잖아요. 국가산단에 들어가더만 갑자기 주가가 몇십 배 뛰고 매출이 막 1조, 2조 막 그냥 식품에 살면서 최고로 뛰고 왜 저리 됐을까? 저보고 질문을 해봅니다. 밀양에 땅 기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그런 기운을 우리가 내세워서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좋은 기업 유치하고 특히 이제 지난 7월 말에 우리가 바랐던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 기업에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니까 11월 6일 날 제가 서울로 가서 투자 유치 설명회 직접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단계가 잘 돼야 아무튼 원래 저게 100만 평입니다. 2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까 1단계 빨리 분양률 높여서 2단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자족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청사진이 좀 그려진 것 같고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산업경제 분야 패널로 풀무원 밀양공장의 이성용 대표님 자리에 함께해
모시고 계시네요. 토론 한번 펼쳐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밀양공장에 근무하는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이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나노 산단을 중심으로 첨단 소재, 그다음에 수소, 청정 에너지 산업 분야 육성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밀양이 첨단 소재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유치한 기업들이 이제 금방 떠나지 않고 이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기업을 하기 좋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뭐 기업들은 다 이제 교통여건이 이제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밀양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는 중국에 많이 있지만은 고속도로는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될 게 우리가 김해 밀양간 고속도로 지금 애타게 지금 애타게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이건 이제 부산 신항하고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고, 지금 저희들한테 컨택에 오는 업체들도 이게 되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나노 3단에서 무한 이제 고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데 저 사업을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 줘도 돈 한 70억 지금 우리가 갖다 바쳤습니다. 내년 말까지 해달라고. 가면 또 앞으로 6년을 해야 된답니다. 했는데 저걸 빨리 뚫어줘야 기업이 이제 기업 환경이 물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무튼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밀양 댐 물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건 여러분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 물 콘테스트 대회 나와가지고 탑4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4등을 한 수질이거든요. 우리 정말 좋은 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좋은 여건들, 그다음 우리가 이제 폐수처리 시설도 다른 데서는 잘 안 해주거든요. 우리는 또 나노 산단은 폐수처리 시설까지 이렇게 잘 갖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산단라면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인프라를 잘 갖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중요한 게 근로자들. 아무리 우리가 잘 갖추어놔도 기업들이 올라가고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정주 여건을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일자리 연계인 임대주택도 지금 곧 착공할 거고, 또 지금 사포 쪽에 지금 아파트 건설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한 1000세대 정도 지금 다시 시작을 하려고 이제 민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 여건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자금에 대한 어떤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또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국가 산단 내에 또 우리가 청년 누림센터가 행복 누림센터를 해서 청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고, 또 청년들도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문화적인 부분도 문화도시, 아까 법정 문화도시로서, 올해 문화도시로서 어떤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병원이라든지 아까 아이들 키우기 좋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맞춰야만이 우리 이제 근로자들 밀양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합적인 체계를 잘 마련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준비한 질문의 일부를 이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산단에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나노 산단 1단계 준공이 끝나고 삼양식품 2공장 이제 가동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좋은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그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하드웨어를 채우는 것인데, 그걸 또 채우려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 기업 유치한 기업이 잘 운영되고 그곳에 이제 종사하는 인재들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그 경제적 효과가 밀양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의 이제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지역 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혹시 이제 청사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참 내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풀무원이 이제 왜 갑자기 오셨느냐 하면, 여러분, 삼남진에 안태호죠. 밑에 있는 게 안태호죠. 안태호 위에 보면 이 물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생수공장이. 그걸 이번에 풀무원에서 인수해서 그래서 밀양으로 오시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 참석한 겁니다. 좋은 기업 민주당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아까 아파트 시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로 지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를 짓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하려고 조례 개정을 좀 해놨습니다. 아울러 이제 아까 청년 행복 누림센터를 얘기했는데 그 인근에다가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체육관도 하나 짓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체육관 지어서 이제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또 무료로 또 운행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하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초동 공간에다가 노동자 1,000원의 아침 식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홍보를 줍니다. 1,000원 내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아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지사님께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샌드위치하고 이런 걸 보내드렸더만 아니 아침에 밥을 주라니까 무슨 샌드위치 좋아해를 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수요조사를 쫙 해보니까 뭐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방송에서 와가지고 1,000원에 아침 식사 만족도가 이만큼 높다고 방송 한번 하니까 지사님들 그 다음 만나니까 시장님 이거 잘하신다면서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홍도가 높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서 정말 우리 밀양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풀무원이 우리 밀양으로 온 것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